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최성원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관절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시작을 합니다. 주변에 보면은 이 관절염 환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말 요즘 관절염 환자들이 많아요. 근데 이 관절염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은 크게 나눠서 퇴행성 관절염하고 그다음에 류마티성 관절염으로 크게 나눠집니다.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은 일단 크게 그렇게 나눠집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한테 할 것은 관절염 이야기 중에서 첫 번째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관절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관절은 이렇게 생겼어요. 어쨌든 간에 모든 관절, 손가락도 관절이고, 팔목도 관절이고, 무릎도 관절이고, 척추도 관절이에요. 우리 몸이 만약에 관절이 없다 그러면 우리에게 서 있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럼 잘 걸어 다닐 수 있을까요? 잘 뛸 수 있을까요? 이 관절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관절이 없으면 우리는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 관절로 인해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관절의 구조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거예요. 큰 관절이든 작은 관절이든 구조는 다 똑같습니다. 아래쪽에 뼈가 있고 위에 뼈가 이렇게 만나 있습니다. 관절은 이렇게. 그리고 여기 위 뼈, 아래 뼈 여기에 위에 뭐가 있냐면 연골이 있어요. 연골. 우리가 많이 들었죠? 연골 얘기. 그 다음에 위뼈 밑에도 이렇게 연골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연골이 위아래로 있어가지고 뼈가 부딪히지 않게끔 요 사이 역할을 해줘요. 그리고 이 연골과 연골 사이가 살짝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 요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활액이라는 액이 들어있어요. 활액이라는 액이 들어있습니다. 이 활액이라는 액이 연골도 보호해주고 여러 가지 그런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절과 뼈하고 요 관절 요 사이는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양쪽으로 근육이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근육이 감싸가지고 이걸 움직여주는 거예요. 근육의 힘으로 움직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관절의 구조는 대충 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알았어. 그럼 관절염이라는 것은 뭐냐 이거죠. 관절염은 이런 거예요. 뼈하고 뼈가 만나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 만나는 부분에 어떤 원인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게 손상을 입거나 염증이 껴요. 그것을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관절염은 이름부터가 뒤에 염자가 붙었어요. 즉 염증으로 인해서 오는 통증이라는 얘기예요. 관절염은 관절의 염증으로 인해서 오는 통증이다라고 먼저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관절염이 생기는 원인을 이렇게 쭉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째, 노화로 인한 관절염이 제일 많아요. 그것이 바로 퇴행성 관절염인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얘기할 퇴행성 관절염이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자가 면역 질환으로 오는 관절염이 있어요. 얘가 바로 류마티성 관절염이에요. 제가 다음에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얘기할 류마티성 관절염이에요. 그 다음에 유전적인 원인으로 해서 오는 관절염도 있어요. 그 다음에 운동선수들한테 많이 오거나 혹은 젊었을 때 운동을 많이 한 사람들한테 오는 어떤 외상, 상처로 인해서 오는 관절염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스트레스 많이 받다 보면 어때요? 염증이 약한 곳을 몰려가요. 그러면 관절 쪽이 약하다 그러면 관절에 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게 오는 관절염도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이 세균으로 인해서 이 관절 주변에 근육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오는 관절염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 관절염은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오늘은 근데 제가 이 많은 것 중에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할 것은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일단 퇴행성 관절염을 우리나라 현황을 한번 이렇게 봤더니 상당히 많더라는 얘기예요. 55세 이상 되면은 벌써 80% 이상 퇴행성 관절염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나이가 55세가 됐나 안 됐나를 한번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 내가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겠죠. 그 중에서 80%가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죠. 그 다음에 국내에 이 관절염 환자가 약 한 1,0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아. 1,000만 명은 작은 숫자 아니에요. 그래서 1년에 이 사람들이 병원을 가거나 한의원을 가거나 이렇게 치료받는 금액이 1년에 한 1조 정도가 넘는다고 해요. 1조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비용을
이 관절염 치료비로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도 관절염 환자는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죠. 왜 늘어나냐면 이거예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둘러보면 어린아이가 많습니까? 노인분들이 많습니까? 노인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관절염 환자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그러다 보니까 자, 병원에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해요. 아, 이 사람은 퇴행성 관절염인데 이렇게 치료하면 치료가 되겠구나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퇴행성 관절염은 치료의 정의에 대해서는 이렇게 내려놨어요. 어떻게 정의 내려놨냐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 의학적 수준으로 통증을 치료하는 거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 의학적 수준으로 통증을 치료하는 거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자, 70대이신 분이 무릎이 아파가지고 병원을 갔어요. 가지고 무릎 치료를 합니다. 퇴행성 관절염 왔으니까 치료를 합니다. 이런저런 막 치료하겠죠. 물리치료도 하고, 주사도 맞고, 약물치료도 하고, 하겠죠. 네, 어차피 치료를 했는데, 조금 덜 아프다는 얘기가, 그래서 70대 환자가 이 관절염 치료했다고 해가지고, 20대, 30대처럼 막 뛰거나, 달리거나 할 수 있어요? 못한다는 얘기예요. 단지, 우리가 가벼운 산책 정도, 가까운 거리 정도 걸어갈 수 있을 정도, 즉, 일상생활을 하는데 조금 이렇게 다닐 수 있을 정도, 그냥 뛰는 건 아니고 걸어서 다닐 수 있을 정도, 그 정도까지 통증을 치료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냐면요.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의학적 관리를 한대요. 좀 말이 좀 애매하죠? 자, 이거예요. 끊임없이 병원을 다니면서 관리하라는 얘기예요. 네, 어차피 아프니까 끊임없이 병원을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형외과를 왔다 갔다 합니다. 왜? 아프니까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자, 퇴행성 관절염 치료 정의 최종적으로 이렇게 내려요. 어떻게 내렸냐면요. 염증 제거와 근육 강화가, 예, 퇴행성 관절염 치료의 정의라고 마지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알겠어. 뭔지, 퇴행성 관절염이 뭔지는 우리가 여기만 들어봐도 알 것 같죠? 자, 퇴행성 관절염은 이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나이가 먹어서 내 근육이 퇴행이 돼가지고 거기에 염증이 쌓여서 아픈 통증이 오는 거예요. 이게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얘기예요. 자, 아까는 관절염 대충 얘기했지만 어쨌든 퇴행성 관절염은 이렇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퇴행성 관절염 현황도 얘기했지만 퇴행성 관절염의 정의는 이거라는 얘기예요. 내가 나이를 먹어가지고 오래 쓰다 보니까 관절이 이제 아파. 제일 많이 쓰는 관절이 뭘까요? 예, 무릎 관절이에요. 제일 힘을 많이 받는 것이 무릎 관절이라는 얘기예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무릎 가가지고 병원 가가지고 연골수술하니 뭐하니 막 그런 얘기들 해요. 그래, 무릎이 아파서 병원을 갑니다. 병원을 가니까 의사들이 어떤 얘기를 해요? 아, 지금 엑스레이 찍어보고 CT 촬영해보고 초음파를 해보니까 관절에 있는 연골이 많이 닳았네요. 연골이 많이 헤어졌네요. 연골이 많이 찢어졌네요. 그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냐, 어떤 얘기를 해요? 자,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연골을 연골 수술하거나, 무릎 연골 수술하거나,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면서 의사들이, 많은 환자들이 왔을 때 뭘 권해줘요? 제일 많이 권해주는 것이? 예, 연골 재생 수술을 제일 많이 권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아니면, 그 다음에는, 자, 이 연골, 무릎에다가 시술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많이 권해줘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수술한 후에 정말 재활이 잘 돼가지고 잘 걸어다니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프로테인을 따졌을 때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병원 가서 치료를 했어요. 그런데 수술을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치료 범위가 내가 나을 확률이 10%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의사들은 무릎이 아프다 그러면 무조건 다 엑스레이 찍고 다 연골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퇴행성 관절염은 연골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육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 연골 주변에 근육에 염증이 생긴 것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염증을 제거하고 근육을 강화시켜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관절을 튼튼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근육이에요. 근육량을 키워주고 근육이 단단해지면 무릎이라든가 이런 관절이 아프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해결 방안으로 찾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염증을 제거하고
어떻게 하면 근육을 강화시켜줘가지고 내 관절이 튼튼하게, 내 관절이 정상적으로 잘 움직일 수 있을까? 그거를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은요. 자, 그러면, 자, 퇴행성 관절염, 많이 아프고 힘든 얘기예요. 정말 무릎, 많이 힘들어요. 뭐, 이젠 겨울로 접어오는 요때지만은, 우리 가을철 되고, 봄, 가을철 되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뭐 해외로 여행 다니기 좋아합니다. 여행을 다니는데, 내가 무릎이 아픈 사람도 여행 마음대로 다닐 수 있어요? 힘들다는 얘기예요. 왜? 아프니까. 내가 걸을 때마다 삐걱삐걱 그러고 아프단 말이에요. 그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아픈 건 좋아. 이제 알았어. 예. 그러면 해결 방법 빨리 제시해줘. 이렇게 말씀드려 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나이를 드시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나이살이라는 게 먹게 돼 있어요. 근데 나이살을 좀 과하게 먹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은 첫째, 체중을 좀 빼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무릎에 받는 하중을 좀 줄일 수 있어요. 무릎에 받는 하중을 줄여야만이 내가 근육량을 키울 수 있어요. 무릎에 받는 하중이 너무 많으면 운동하기가 힘들잖아요. 그쵸? 물론, 그냥 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헬스클럽 가가지고 PT 뭐 강사 해가지고 그냥 운동하면 제일 좋아요. 근데 그거는, 많은 경제적인 부담도 들어가잖아요. 그쵸? 근데 쉬운 방법 알려드릴게요. 쉬운 방법. 제일 쉬운 방법은요, 여러분, 첫째 걷기예요. 예, 걸어주는데 어떻게 걷느냐 이거죠. 어떻게 걷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전거 타기예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한테 그 외부 자전거 타는 것이 아니라 실내 자전거 타기 참 좋습니다. 근데 요 두 가지를 제가 많이 권해줘요. 자, 걷기하고 실내 자전거 타기를 권해드리는데, 자, 그러면 오히려 나한테 이런 질문해요. 이 사람아, 나 무릎이 아파가지고 내가 걷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걸으라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분한테 역으로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한 몇 분 정도 걸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떤 분들은 나는 5분밖에 못 걸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분한테 걸 수 있는 방법은 최소한 이거예요. 그럼 5분만 걸으세요. 5분만 걷고 좀 쉬세요. 쉬었다가 언제까지 쉬냐고요? 다리가 좀 풀릴 때까지만 좀 쉬세요. 그리고 또 걸을 수 있는 힘이 생길 때까지 좀 쉬세요. 그리고 또 일어나서 또 5분 걸으세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는데 이렇게 해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아침에 시간을 좀 내고 점심에 시간을 좀 내고 저녁에 시간을 좀 내가지고 나눠서 조금씩 걸어주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렇지 않는 분들은 그래도 좀 무릎이 아프지만 그래도 나는 어느 정도 걸을 수 있어 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걸으세요. 아침에, 자, 식사하시고 나서 무조건 30분 걸어주세요. 30분 걸어주시면요, 빨리 걷는 사람들은 한 3,000보 이상 걷겠지만은 좀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30분 걸어봤자 한 2,000보, 2,500보 정도밖에는 못 걸었을 수 있어요. 그 정도 걸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점심 때 역시 또 식사하고 나서 또 한 30분 걸어주시면 돼요. 네. 그러고 나서 역시 30분 걸으면 또 한 2,000보에서 한 3,000보 사이 걷겠죠. 예, 그렇게 걸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저녁 식사하시고 나서 또 30분 걸어주시면 돼요. 이렇게만 걸어줘도 내가 하루에 최소한 9,000보, 10,000보 정도는 걸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생활속에서 중간에 또 걷잖아요. 조금씩이라도.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이 근육을 키우는데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근육을 키워야만이 이 관절을 보호할 수 있어요. 관절의 보호장치는 뭐라고요? 근육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관절의 보호장치는 근육입니다. 관절을 감싸고 있는 근육에 힘이 생기면은 이 관절은 튼튼해지고 힘이 생겨가지고 걷는데 지장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 또 이건 뭐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다 치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 이왕이면은 제가 이런 것도 권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먹는 생강이죠. 생강청을 만들든지 생강편을 만들든지 같은 만드셔서 생강 좀 드셔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즘 나물로 많이 해먹죠. 우엉도 이게 관절에 조금 이게 염증을 제거하지는 않지만은 좀 아픈 통증을 좀 완화시켜주는 일을 해요. 그 다음에 과일로서는 감이 좋습니다. 감을 이렇게 드셔주는 것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생강이나 우엉이나 감 드신다고 해가지고 내가 완전히 통증이 가시거나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는 염증을 제거하는 방법을 찾아요. 제거하는 방법. 그쵸? 자, 염증 제거에는 첫 번째, 제가 먼저 항상 얘기했듯이 저출력 레이저 라파402 VIP로 권해드립니다. 라파402 VIP는요, 자, 아예 제품 자체가 거기 보면 제품명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치료라고 딱 써 있어요. 통증 완화, 가로 열고 치료 이렇게 딱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얘는 퇴행성 관절염 치료기로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 관절초라는 건강식품도 제가 하나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구절초라든가, 뭐, 우리가 많이 하는 식이유황, 뭐, 그 다음에 뭐, 우리, 관절에 좋은 이런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런 거 제가 하나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 무릎이 약하신 분들이, 이렇게 관절이 약하신 분들이,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영양이 불균형이 많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트리플엠맥스라는 종합 비타민하고 순생식이라는 생식을 권해드립니다. 왜? 이게 영양을 골고루 채워주는 것도, 이 관절을 보호해주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요. 그 다음에, 염증 그러면 생각나는 거 아니죠? 제가 항상 얘기하는 염증 그러면 프로폴리스. 예, 염증. 이게 관절염도 염증이라 그랬습니다. 자, 염증 그러면 프로폴리스. 예,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3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오메가3는 왜, 갑자기 뜬금없이 관절염에 왜 오메가3?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자, 오메가3가 하는 일은 잘 보세요. 우리 혈관 속에 노폐물과 찌꺼기들을 빼내는 일을 해줘요. 자, 염증은 즉, 노폐물과 찌꺼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노폐물과 찌꺼기를 계속 빼내다 보면 관절염에 좀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 라파사공의 VIP라든가, 뭐 관절초라든가, 트리플엠맥스라든가, 생식이라든가, 프로폴리스, 오메가3, 이런 것들을 먹는다고 한 번 먹는다고 짠! 하고 관절염이 좋아지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꾸준히 드셔주시면서, 자, 더 좋은 음식도 드셔주시면서, 자, 운동도 좀 하시면서, 체중 조절도 하시면서 해야만이 내가 관절염을 이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 이 관절염 환자를 보니까, 퇴행성 관절염 환자를 보니까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거예요. 여성들이 갱년기가 지나면서 폐경이 오면서부터 급속도로 문제가 되는 것이 여성 호르몬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성 호르몬 수치가 쭉 떨어지다 보니까 제가 호르몬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내 몸이 어디가 아픈데 내 몸에서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를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호르몬이 없어가지고 연락을 못 해주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에스트론 우먼골드라는 그런 제품을 여성분한테는 권해드립니다. 얘는 정말 호르몬을 균형을 잡아주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권해드립니다. 자, 여러분, 퇴행성 관절염 많이 어렵고 힘든 질병 중에 하나예요. 정말 안 아파야지 걷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아프더라도 걷고 좋은 음식 드시고 좋은 건강식품 챙겨가지고 여러분들 퇴행성 관절염을 다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혹시 괜찮으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